우리 대한민국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럴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또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 교인이셨습니다. 안창호 도산 선생님도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 때 33인 중에 독립선언 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기독교는 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었느냐? 마지막까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민국 역사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45년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 군대는 78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입니다. 그 당시에 786만이라는 이 군대는 그 숫자가 우리나라 독립군 1000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싸움에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다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해방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녕대군 후손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조선 후기에는 나라가 확 썩었어요. 공부 잘한다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라 줄을 잘 타야 과거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과거 제도 자체가 무너져 있었어요. 부패 있었어요. 계속 낙방을 하다가 나중에 1870년 갑오경장이 돼가지고 94년에 갑오경장 때 이 과거 제도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평생 과거 시험을 보고 떨어져도 또 보고 하던 이승만이 나중에 과거 제도 없어지니까 낙담을 했어요. 이제 길이 없잖아요. 그렇던 참에 이웃집 친구가 외제학당이라는 게 있다. 가보니까 예수쟁이, 양코쟁이, 서양 선교사가 거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배웠는데 제일 성적이 우수해서 졸업하자마자 외제학당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유교에 의해서 양반, 상놈, 왕 이것만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게 있구나.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여러분처럼 찬송을 배우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사진기가 그때 없었죠. 사진을 착 찍어주는데 그때까지 뭐 그림하고 비교해서 딱 그대로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축음기를 틀어줍니다. 그 안에서 이쁜 아가씨들 노래소리도 막 나오거든요. 기가 막힌 새로운 물건을 보여주는데 당시에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그때까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우리는 왕이 있는 나라에서 2000년을 살았는데 왕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물건 이런 거 만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 양반이 젊은 20대 이승만 대통령이 따르면서 우리가 꼭 왕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무능한 왕보다는 우리끼리 해가지고 한번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지도자를 뽑고 잘하면 되지 않느냐, 미국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적죄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성 감옥에, 그때는 종로 있었습니다.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탈옥을 하다가 또 잡히고 이러다가, 그런데 선교사들이 계속 옥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5년 8개월 만에 선교사들 도움으로 석방이 됐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이분이 영어사전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사전, 지금 종로가 이화장에 가면 그 사전을 손으로 직접 쓰신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지금 또 책방에 가면 다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선교사들이 또 미국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학부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 석사를 마치고 프린스턴 대학 박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가 됐어요. 이 선교사들이 이 이승만이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조선의 양반이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유학을 마친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YMCA에서 일을 했는데 좀 있다가 바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합병이 되었어요. 운동을 하는데 계속 일본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곧 잡혀갈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갔다가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1941년 이분이 일본 내막기라는 일본이 어떻게 되려는지 그 일본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책이 두꺼워요. 지금 번역이 돼서 책방에 가시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일본 내막기 영어로 썼어요. Japan Inside and Out 영어로 된 책을 씁니다. 여기에 일본은 태평양 건너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영감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나이가 66살이에요. 1941년에. 이 영감이 노망이 되더니 이승만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우수한 학교에 박사까지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일본이 어떻게 미국까지 침략을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때 독일 히틀러도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미국하고 가깝거든요. 대서양을 건너서 히틀러도 미국을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먼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을 공격한다는 이런 말을 한 거, 이거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또라이다. 뭐만이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해군 기지를 일본이 350세대의 전투기와 6개의 큰 항공모함 6대를 끌고 일본이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거기서 일요일날 새벽에 그냥 기습 공격을 해서 미군 2,4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9.11 테러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군인하고 미국 민간인이 2,400명 이상 하루 아침에 그냥 죽었는데 그때 미군의 대장들은 다 휴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하루 종일 그냥 폭격을 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미국이 손도 못 쓰고 다 그러고 나니까 이 얼마 전까지 미친 영감탱이 이승만이라고 하는데 이자가 그를 미리 썼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6개월 전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941년에 이 양반이 인지대 요즘은 책값을 많이 받아서 꽤 좀 독립작품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생각은 무엇이었나? 일본 군인이 780만 명이 넘고 항공모함과 비행기와 모든 무기가 미국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막강한데 우리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이 일본 놈을 꺾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 스스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은 그때까지는 일체 고립주의, 미국은 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히틀러하고도 멀고 일본하고도 멀고, 당시에 이태리에 무솔리니가 있었어요. 다 멀어요. 우리는 뭐 조용하게 있으면 되지. 전쟁에 참여할 필요 없어. 전쟁에 참여 안 하고 그저 편하게 물건이나 좀 팔아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미국 국민들한테 꽉 있었고, 미국 정치인도 모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자기 본토까지 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수천 명이 죽었는데 전쟁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핵폭탄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1945년 핵폭탄을 드디어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때린 겁니다. 수십만이 한 방에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열과 어마어마한 빛과 원자 낙진이 그냥 떨어지는데 수십만이, 한 방에 수십만이 죽어요. 그래서 일본이 바로 항복을 했어요. 전함.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항복할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미국에서도 정말 몰랐습니다. 단 한 방에 항복이 돼서 대한민국은 바로 해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독립군이 싸웠다고 하는데, 독립군이 그때 일본 군인만 786만 명이라고, 지금 제가 우리나라 전사 담당하는 장군들하고 국방부에 초과를 하면 그 당시에 일본 군인만 786만 명? 우리는 군인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싸워서 이길 도리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졸지에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해방될 줄 모르고 전부 다 이름 바꾸고 성 바꾸고 창시 개념을 해서 일본 천황한테 신사에 참배하고, 완전히 일본인처럼 이렇게 바뀌어 나가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된 거는 오직 공산당, 저 만주에 있던 김일성이나 또 이 지하에서 운동하고 있던 박은영이나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70개나 있는 사람은 전부 공산주의예요. 국민들은 갈팡질팡했어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신탁 통치는 안 된다. 김구 선생님도 신탁 통치,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자고 해서 건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45년 해방되고 3년 동안 미 군정이 다스리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와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뭐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한 5년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런 연합국의 신탁 통치를 받다가 5년쯤 준비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주장하던 분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김성수 동아일보 하시던 분이 있어요. 이 김성수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남한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라를 세우자는 분이 한 분 있고, 한 그룹은 공산국가로 가야 된다. 왜? 우리하고 땅이 붙어있는, 두만강하고 붙어있는 소련이 공산 종주국입니다. 중공이 또 공산국가입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땅이 넓은데 거기 또 공산국가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부 다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몽골부터 카자흐스탄, 이 모든 나라가 다 공산국가고, 방대한 유라시아 대륙 전부 다가 공산국가인데 오직 그 끄트머리 한반도에, 그것도 반도 안 되는 남쪽에 조금 요걸 가지고 공산국가를 안 해가지고 과연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 안 된다. 세계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산국가로 하자는 사람이 북노당, 북조선 노동당과
남쪽에서 빨치산하는 남로당 지식인들 대부분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 김구 선생님은 남북이 협상을 해요. 둘이가 서로 이야기해서 하자.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1948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5월 10일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 동대문구에 국회의원 나와서 재헌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대통령을 뽑혔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나는 이 반쪽 나라를 세우면은 영구 분단이 돼서 통일이 안 될 거니까 합쳐지기 전에 나는 나라를 못 세우겠다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 보고,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 1살 어립니다. 아버님 같이 출마해서 나라를 세워보자. 나는 그런 계산은 안 될 것 같다. 안 하셨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도 같이 힘을 합쳐서 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달라졌지 않겠나. 저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1일 재헌국회 선거를 해가지고 바로 7월 17일 헌법을 만들고 우리 5월 31일에 재헌국회 처음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이 돼가지고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으로 또 되셨어요. 그때는 목사님도 막 국회의원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제일 처음에 이 나라를 세우는데 기도로 시작하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시고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인터넷도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첫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문이 좀 긴데 제가 끝만 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될 줄을 몰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라를 세우고 2년도 안 된 6.25 바로 소련군, 중공군, 북한군이 힘을 합쳐서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망했다. 소련군, 중공군 다 압록강, 두만강을 두고 땅이 우리하고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군이 또 막강합니다. 이게 빨치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주벌판에 있던 이런 사람들부터 좌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그 좌익들이 다 합쳐가지고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는데 모든 여기 뭐 군 출신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선제 공격을 하면 군사력이 반밖에 안 돼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치면은 약한 사람이 치더라도 선제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낙동강까지 그냥 꽉 밀려버렸어요. 이제 다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이때 메가더 장군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워요. 바로 트루만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바로 인천에서 이렇게 서울로 들어와서 98 수복이 돼서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참전 용사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네. 보신 분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해주시면 바빠서 국제시장 한번 보세요. 저도 보고 내내 울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는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가 흥남 철수 작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역사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감동의 역사가 이 1945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불과 70년간 이루어진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고 나니까 잿더미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땅을 깊이 파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바위 속에까지도 쉘가스가 또 나와요. 쉘 오일이 나와요. 땅에서도 기름이 나오고 바위 속에서도 기름이 나오는 축복받은 땅. 중동의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데 가보면 그것도 기름이 막 쏟아져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어떻게 기름 한 방울이 안 나요. 하나님도 무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 수출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가 있습니다. 기름이 안 나오는데도 피와 땀과 눈물로 이 석유를 또 멋있게 더 쓸모있게 만들어가지고 세계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당시에 선거를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때문에 물러났죠. 4.19가 일어나고. 그때 영국 기자가 대한민국을 왔습니다. 와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인데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미국에는 힐러리가 그렇게 똑똑한 여자입니다. 힐러리가 얼마나 이쁘고 똑똑해요. 미국의 대통령을 얼마나 뽑았습니까? 힐러리가 다 된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오바마한테 져버렸어요. 왜? 여자니까 뭐 하겠나 지금. 미국에 여자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일본에도 여자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 총리가 하나도 없어요. 중국에도 저 뭐 말을 하지만 여자 주석이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도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다 말하지만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 때 이후에 지금 1100년 만에 처음 여성 대통령이 나와요. 그 여기 있는 여성들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너무나 발달이 돼가지고 통진당까지 막 여기 와서 국회 와서 정북 세력도 남한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런 젊은 애들이 대학마다 또 여기 국회 안에도 국비까지도 1년에 30억 이상 받으면서 그 짓을 하다가 그것도 감옥 가도 봉급도 다 줬습니다. 세상에 민주주의가 넘쳐 강물처럼 넘쳤어요. 너무 넘쳤어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온 천지가 장미꽃밭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하는데 그 이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아내한테 모든 돈이 있다면 돈 다 맡겨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안 그러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남녀가 평등하고 민주주의가 만반하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 데모를 제가 한 사람입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대학 교수들이 제가 다니던 학교의 대학 교수님이 제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다녔는데 상과대학 교수들이 전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뚫느냐고. 차도 없는데 국도나 좀 고쳐서 쓰지. 가만 들어보니 맞더라고요.
저것은 히틀러가 독일의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 독일의 아우토반을 만들어서 히틀러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 선전 선동을 위한 도구가 아우토반, 고속도로다. 박정희가 총통제로 가기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다. 그걸 막아야 된다. 데모하러 가자. 저도 갔어요. 다 들어놓았어요. 제가 경기도 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DMZ가 지나가고 최전방입니다. 여기 포천, 연천, 파주 이런 데 가보신 분 많이 계시고, 철원 이런 데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방호벽, 도로에다가 막 공구리,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를 확 쳐가지고 북한에서 탱크 내려오면 그 폭파시가 탱크 못 지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속도로는 고사하고 도로마다 방호벽 때문에 길을 넓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로 또 도로공사, 국토부 다니면서 고속도로 하나 더 뚫어달라. 지금 포천, 연천, 철원에는 고속도로를 뚫어야 지역이 발전이 되고 차가 안 막히고 하지. 거기 북쪽에는 전부 보면은 탱크 지나가지요. 군 훈련할 때마다 탱크 지나가지, 차 지나가지, 군들 차는 또 빨리도 안 가요. 탱크만 천천히 가요. 그럼 그 뒤에 따라가지고 하정이 다니. 도저히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 하나 시원하게 우리 구리, 포천 고속도로 뚫어달라고 계속 하는데 아직도 못 뚫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고속도로 반대하던 사람인지 전국 고속도로가 30개가 32개가 넘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고속도로 뚫어달라고 이렇게 가서 로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마이카를 했습니다. 우리도 차를 한 대씩, 한 집에 한 대씩 가진다. 이런 거. 70년에 마이카라는 말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는 뭐, 마이카는 고사하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시골에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검정 고무신이라는 게 이게 달리기를 하다가 수도하면 앞이 척척 째져. 고무신이 약해가지고. 그때 대학 교수들이 또 올라와서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는 부품이 12,000가지가 넘는데 부품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엔진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도 못 만들고 타이어는 고사고 고무신짝 한 켤레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12,000개 부품이 드는 그야말로 모든 기계, 화학, 전자, 금속, 재료공학 이 모든 것의 가장 종합 예술이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말도 안 된다고 저희 보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말도 안 된다. 집어 치워라. 이것은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폭스바겐, 독일 말로 국민의 차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 차 폭스바겐을 만들어 가지고 히틀러가 그걸 통해 가지고 독일 국민들 현혹해서 2차 대전을 끌고 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폭스바겐 다니는 거 보시죠? 바로 박정희가 히틀러처럼 이렇게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반대시요. 근데 지금 제가 경기도 지사를 할 때 보면 경기도의 일자리 중에 거의 20% 이상은 다 자동차 관련된 일자리. 자동차 부품, 자동차 시트 만들고, 자동차 뭐 세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뭐 보험부터 뭐 전부 자동차 관련된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고무신 한 켤레도 못 만들던 이 대한민국이 모든 경제학자,
공학자, 모든 야당이 다 반대하던 그 자동차를 지금부터 45년 전에 만들자고 주장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선견지명이 있다. 이것은 지금도 영국도 자동차 공장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공장이 남아있는 데가 세계 우리나라 자동차가 얼마나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까? 놀라운 산업혁명, 놀라운 기적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역사라기보다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물질적인 성공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자살률이 세계 2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혼율은 세계 2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들이 너무 병을 잘 고쳐서 이제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는 돈도 없어요. 국회의원은 또 저는 3번을 하고 도지사를 2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돈이 없습니까? 제가 공직 생활을 해보니까 정직하게 공무원 생활해가 돈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돈이 없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서 앉아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산을 못하겠어요. 왜?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그럼 지금 암 치료나 암 진단도 세계 우리가 1등이 돼서 웬만한 암은 다 고쳐버립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양귀비가 제일 동양의 미인이 양귀비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는 양귀비표 동동크림. 지금은 소녀시대. 중국 애들이 갑자기 이뻐지면 너 한국 갔다 왔지? 한국 갔다 오면 갑자기 이뻐질 거야. 한국 화장품을 발라야 이뻐지고 이거 뭐 쇼핑센터 전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살률이 1등이고 시집장가를 안 간대요? 제가 예전에 대학 가서 시집장가 좀 가라. 돈 없는데요. 저는 시집장가를 가야 돈이 생기지. 애 낳아라. 애 하나에 2억 드는데요. 요즘에 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과외비 이런 거 합치니까 애 하나에 2억씩 든다고 해요. 애 둘 낳으면 4억인데 나 4억 먹을 돈이 없습니다. 반대야 반대. 애 하나 낳으면 돈이 생겨. 저는 반대로 합니다. 애를 안 낳고 돈 번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다. 장가 안 가고 돈 번 사람 난 본 적이 없다. 장가를 가야만 내 아내를 먹여 살려야지. 장가를 가야만 아기를 낳아야만 내가 이 아기한테 장난감을 사줘야지. 책임감이 생기고 바로 확고한 목표가 생겨서 인생의 목표가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잘 해주고 내 자식을 보살피는 이게 모든 남자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경제가 됩니까? 오늘 실업인이 여기 잘해놨어요. 영성으로 열매 맺는 실업인. 영성. 혼이 없는 기업인이 됩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정신입니다. 아멘. 피와 땀과 눈물로 아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 정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 아무리 깊이 봐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척박한 땅에서 사방에 북한의 가장 악독한 북한 공산국가, 중공 소련, 일본에도 우리 식민지였습니다. 이런 데 둘러싸여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서도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같이 묶여있는 도둑놈들도 주여 저들을
돌보소서. 자기를 못 박는 이한테도 저들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시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시더라고요.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그때 하도 우리가 자살률도 높고 막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면 막 정교조다 해서 애들 보고 전부 부정적인 공부만 시키고 안 된다 소리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된다. 이런 건 안 하고 전부 안 된다 소리. 그러니까 결혼도 안 된다. 애도 나는 못하겠다. 나는 취직도 안 된다. 전부 안 된다 소리. 여기 실업인들한테 물어보면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왜 지방에 공장을 안 가져가느냐? 사람을 못 구해서 안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전혀 답이 달라요. 이게 뭐냐? 생각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복음교회 실업인회가 10,000명이 된다고 아까 우리 안병영 장로님과 진중석 회장님 그러시는데 여기 10,000명이 되는 실업인들이 모여있는 이 순복음교회 실업인의 특징이 뭐냐? 물질만 추구하는 기업인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실업인들이 여기 다 모이십니다. 저는 이 나라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흔들고 미사일을 쏩니다. 그 핵을 점점 고도화하고 있다는 걸 다 보십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자기 고모부가 건성박수 몇 번 잘못했다고 총살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총살 당한 사람도 많아요. 건성박수 안 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 자기 고모부만 안 치겠어요? 저도 만약 그 땅에 그냥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여 기도 위에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저 자신도 벌써 김정은이한테 총살을 몇 번 당했을 거예요. 왜냐? 저는 사실 완전히 운동권 출신입니다. 저는 대학에 2번 제적당하고 공장에 다니는데 공장에서도 2번 해고당하고 또 감옥에 또 제가 2번을 갔다 왔어요. 저도 대통령 반대한다고 이래가 감옥에 2번 갔다 왔어요. 저는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만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바로 가장 애통에 울부짖는 자에게 복이 있는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 성경의 위대한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박해받는데 무슨 하늘나라가 무슨 내 거야? 박해받으면 죽는 거지. 이게 아니고 박해받을수록 약간 좀 또라이다. 박해받을수록 더 할렐루야 그러고 이게 이상하게 이런 힘이 인간의 위대한 영성의 힘으로 자기 삶을 이끌고 가고 자기 기업을 이끌고 가고 자기 나라를 이끌고 가고 이 정신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한 우리 기업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절망하고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밝은 등불 대한민국 코리아의 이 기적 영성의 기적을 보고 다시 한번 기운을 얻어서 일었을 것으로 확신하고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맡겨진 그 소명이 이런 전 세계에 절망하는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의 등불을 비춰드리는 거 아니겠나. 바로 오늘 여기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훌륭한 삶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신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집사님 건승하시라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